안녕하세요. 감성 관측 작가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읽어드렸던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글의 뒷부분을 읽어드릴 거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라는 책을 읽고 앞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책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은 저의 생각을 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긴 글이라서 어제 읽었던 그 일부를 읽었고 오늘은 나머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제 읽어드렸던 부분의 이제 뒷부분은 소제목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라는 글을 읽어드릴 거고 4장 정도 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 지인들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풀리고 어려운 일들도 금방 해결되는 말. 그대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꼭 운이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늘 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일이 많았고 늘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와 지위,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고 함께하길 원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되어 행운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행운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고 한 주의 즐거움으로 로또를 구입하는 것이 심신에 더 좋을 수 있다. 행운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행운이 따르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더 많은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들을 선호한다. 어릴 적에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워졌다. 항상 다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같은 버스를 타고 일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익숙함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저자 토크쇼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의 작은 콘서트장을 찾았다.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저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행사가 다른 일보다 중요했다. 저자 토크쇼는 책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자들의 생각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 토크쇼 진행을 맡은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성함도 제대로 몰랐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다. 그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평소 같았으면 토크쇼가 끝나자마자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다가가 인사를 했고 예상한 대로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남편분이 탁구를 좋아한다는 공통 관심사로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몇 주 뒤에 회사로 놀러가 탁구를 가르쳐 드리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인 임무도 인간 플랫폼이 되어 무조건 도와주기라는 플랫폼에 초대해 주셔서 3기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10명의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모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서로에게 책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진심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한다. 인간 플랫폼의 시대를 쓴 저자이자 골드플레이트와 머니셰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배명숙 대표. 지금은 언니라고 부르며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볼 수 있는 인생 멘토가 되었다. 단순히 가벼운 인사에서 시작된 인연이 인생 멘토를 만들어 주었고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던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가 가진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용기가 필요했다.
만약 그때 평소와 같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전철에 올라탔다면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행운은 점점 멀어진다. 행운은 벼락처럼 어느 순간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행운이 따르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 두렵지만 한 발자국씩 용기를 내어보는 삶, 나이가 들어도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다. 그 행운들이 바람처럼 떠나가지 않도록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그 소단원 소제목이에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브랜든 버처드의 메신저가 되라는 중고서점에서 수십만 원의 거래가 되는 책으로 유명하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인생의 두 번째 티켓을 받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삶을 마감할 때 나는 정말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감사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삶의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다고 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억만장자를 가진 부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시간이 흘러 피부는 탄력을 잃고 몸이 쇠퇴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늘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도 거르지 못하는 당연한 진리 속에 우리는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자. 오늘 보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한 달 뒤,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 1년 전보다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일생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는 시간임을 잊지 말자.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7분 30초가 지났어요. 짧게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네. 어,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라는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제가 기존과는 살았던 삶과는 좀 다른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 이제 그거 하루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거나 치열하게 살면 분명히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는 맞을 거예요. 맞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겠죠. 남들과 똑같이 그리고 그냥 쳇바퀴만 도는 삶을 살면 음, 그 뭐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특별하거나 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색다른 도전 그리고 색다른 뭐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해당 그 뭐 저자 강연회 같은 데 가서 자기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잖아요. 이제 뭐 마음에 드신 분한테 이제 인사를 걸었다라는 이제 특별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좋게 발전이 된 경우인데 그렇게 좀 색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저자 강연에 갔다가 뭐 먼저 인사를 건네서 이제 그렇게 저도 좋은 인연으로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그 음 그거 무언가의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조건이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진 상태면 더 좋은 거가 있겠죠. 그렇게 그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느끼면서 이제 무언가가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미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자 강연에 갔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면서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과거에 탁구를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가서 그 상대방의 회사에 가서 탁구를 가르쳐 주는 그런 뭐 공통점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맥으로 연결이 되거나 그러는 것들이 이 자기 계발을 하는 거에 관련된 것 때문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런 걸 한다면서요?"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호감이 일으켜져서, 그런 호감을 통해서 사람이 인맥을 만나게 되고, 그중에서 자기는 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똑같이 새벽 기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공통점 때문에 그런 그 인맥이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더 기회를 더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좀 약간의 그 기본의 틀에서 벗어나면서 어 나만의 그 무언가의 그 특색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또 다른 모임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모임에서도의 좀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되고, 좀 고렇게 영향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이게 첫 번째 글의 그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 여기서 말씀드렸던 안전지대라는 거는, 나는 원래 그런 데 가서 사람들에게 좀 인사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좀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인사도 좀 해 보고 색다른 모임에 좀 나가 보고, 이제 고렇게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서 색다른 삶을 좀 해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무언가에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그거에 관련된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 좀 색다른 도전,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는 조금 더 내가 예전에는 좀 소극적이고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이제 그런 작은 깨트림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자. 오늘 보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한 달 뒤,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침마다 하는 행동들, 이렇게 영상을 찍고 글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늘 하는 다짐이 그거거든요. '하루하루 매 시간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래서 뭔가 책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막 졸립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나한테 있는 10 분, 5 분도 되게 중요한 생각 시간이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자. 그 단 1분 1 초라도 허투루 보내지 말자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그 집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졸 때도 있고 약간 게으르게 살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쪼끔씩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쪼끔이라도 나태해지려고 할 때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그리고 하기 힘든 일을 좀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남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 계발이 되고 나의 발전이 되어서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에게 그게 실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성장이 되는 거라서,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해가면서 정말로 성장을 해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하루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한 달 하는 사람이 뭐 70명이 될 거고, 뭐 1년 하는 사람은 뭐 30명이 될 거고, 뭐 5년 하는 사람은 뭐 5명 이하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될 거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낸 사람은 처음에는 100명 중에 이제 손꼽히는 몇 명만 남을 거니까, 물론 그렇게 막 다 한다고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그 두세 명만 남았더라면, 그중에 정말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런 재능이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고 그 능력을 그만큼 끌어올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2명, 3명, 5명밖에 없을 거니까, 그중에는 내가 선택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성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걸 버텨내 나간다면, 그만큼 내가 성공할 가능성, 그거 내가 남아날 가능성, 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하루하루 정말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해하며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해봅니다. 네. 아이고, 짧게 한다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오늘도 저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영향을 받고,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어제까지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좀 비가 좀 많이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그렇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